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7월 14일.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저희가 가진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한 날짜에 시대와 잠소를 막 넘나드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딱 하루, 이 7월 14일이라는 날짜 안에 뭐 혁명도 있고 전쟁, 또 정치적인 격변, 그리고 인간의 그런 끊임없는 도전까지 역사에 정말 여러 모습이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사회의 다양한 투쟁, 또 열망 이런 것들이 담긴 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건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거겠죠. 그렇죠. 가장 상징적이죠. 네. 파리 시민들이 그 왕권의 압제 이걸 상징하던 곳을 무너뜨린 사건인데 이게 그냥 감옥 하나 점령했다? 그 이상의 의미가 훨씬 큰 거죠. 물론입니다. 뭐 실제로 그 안에 수감된 사람은 몇 명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바스티오라는 곳 자체가 국왕의 어떤 절대 권력, 또 자의적인 통치 이걸 상징하는 장소였거든요. 아, 상징성. 네. 그래서 이 습격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벽, 그러니까 구체제의 억압을 무너뜨린 아주 상징적인 행위였고요. 이게 곧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나아가서는 뭐 전 세계 민주주의나 인권 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한 100년쯤 뒤로 가면 한국 상황은 또 완전히 달랐군요. 1894년이면 동학농민혁명 시기. 그 농민군하고 정부가 잠시 휴전했던 전주하약 직후인데 이때 일공 간섭이 점점 심해지던 때라고요. 네, 맞아요. 안으로는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엄청 높았고 또 밖으로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막 압박을 해오면서 청일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아주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정말 안팎으로 혼란스러웠겠네요. 민중들의 그런 자발적인 개혁 의지와 또 외세 침략이라는 위기가 동시에 닥쳐온 그야말로 격동의 한복판이었던 거죠. 시대를 좀 더 현대로 와서 1950년 7월 14일이면 한국전쟁 중인데 상황이 정말 급박했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대전 부근에서 엄청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국군이랑 미군이 금강 방어선에서 후퇴를 준비하던 시점이었군요. 네, 전쟁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 당장은 패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력적으로 보면요. 네. 이후에 우리가 아는 낙동강 방어선을 만들고 또 반격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준 후퇴였다.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무질서하게 도망친 게 아니라 전열을 좀 가다듬기 위한 그런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던 셈이죠. 아, 그런 의미가. 전쟁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독특한 사례도 있네요. 1969년 바로 이날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 소위 축구 전쟁이 있었다고요? 진짜 축구 때문에 전쟁까지 했다는 게 쉽게 믿기진 않는데요. 하하, 그렇죠. 축구는 그야말로 불쏘시개였고요. 그 배경에는 사실 엘살바도르 이민자 문제라던가 국경 분쟁 같은 양국 간의 아주 뿌리 깊은 갈등이 이미 있었습니다. 아, 원래 갈등이 있었군요. 네, 이게 월드컵 예선전이라는 어떤 스포츠 이벤트를 계기로 그냥 팍 터져버린 거죠. 비록 뭐 한 100시간 정도의 짧은 전쟁이었지만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중남미 지역의 그 복잡한 정치 경제적 갈등을 아주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참,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들도 같은 날짜에 있네요. 1933년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자기들 빼고 다른 모든 정당을 그냥 강제로 해산시키고 일당 독재 체제를 완성했다고요. 네, 이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그 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아주 결정적인 단계였습니다. 모든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제거해버림으로써 결국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라는 그 비극으로 가는 길을 닦은 셈이죠. 정말 암울한 역사인데 반면에 1987년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있었네요.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6.29 선언이 나오고 나서 민주화하고 노동권 신장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투쟁이 전국적으로 막 퍼져나가던 때였죠. 맞습니다. 그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가 딱 결합되면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게 결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 같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거든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1798년 미국으로 가보면 외국인 및 선동법이라는 게 제정되었다고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민자를 통제하고 정부 비판을 막으려 했다니
이거 지금 시대에도 좀 비슷한 논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건국 초기에 특히 프랑스와의 관계가 좀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국가 안보라는 명분하고 시민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치열한 논쟁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이런 갈등은 뭐 어느 시대에나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마지막으로 좀 결이 다른 사건인데요. 1865년 알프스의 아주 험준한 몽울이죠. 마터호른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정복된 날이기도 하다고요. 네, 에드워드 심퍼가 이끈 영국 등반대의 성공이었죠. 물론 뭐 하산하다가 네 분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고가 있긴 했지만요. 아이고. 그럼에도 이 등정 자체가 그 불가능해 보였던 자연에 대한 인간 도전의 어떤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위 알피니즘이라고 부르는 현대 등반 스포츠 발전의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된 사건이죠. 와,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 7월 14일 하루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군요. 혁명부터 전쟁, 정치체제의 변화, 그리고 자연에 맞선 도전까지 스펙트럼이 엄청 넓네요. 그렇습니다. 각각 뭐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유를 향한 열망이라든지 권력을 둘러싼 갈등, 또 생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려는 인간의 의지 같은 아주 보편적인 주제들이 관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냥 평범해 보이는 날짜 하나에도 이렇게 깊고 다양한 층위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는 점이 새삼 놀랍습니다. 과거의 이런 순간들이 현재 우리 삶과 사회에는 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